제가 여러 기업 강의 다니다 보면은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21일 날 삼성전자에 강의 가면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월급날이고요. 25일에 현대자동차에 강의 가면은 또 좋아하십니다. 그날이 월급날이에요. 근데 이 월급이 우리를 스쳐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잠깐 알림 오고 얼마 들어왔지? 그리고 카드값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한데 생각을 해보면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는 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연스럽게 다 합의된 거냐? 아니면 정교하게 누군가 설계한 건가? 오늘은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급여를 셀러리라고 하죠.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왔습니다. 그 뿌리는 살, 바로 소금이고 이게 솔트가 되는데요. 고대 로마에서 군인이나 관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고대에서는 소금이 금만큼이나 귀중한 자원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죠.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는 데 쓰이고 최고의 또 교육품이 됐습니다. 생산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소금이 없는 지역으로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을 운반하는 길, 이거를 비아 살라리아, 영어로는 솔트로드가 유명한데요. 이 소금길이라는 수레가 갈 수 있게 전용 도로까지 건설했고 이 도로를 통해서 로마가 확장하는 하나의 제국의 생명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세금조차도 소금을 통해서 걷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당시 화폐 역할을 한 거고 로마 병사들의 급여를 살라리움, 지금의 셀러리로 이어졌고요. 셀러리맨이라는 말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짜다라는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소금 자체가 월급이었기 때문에 그 짜다라는 말 연결이 되네요. 로마 시대 궁인들이 살라리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정기 월급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산업혁명 이전까지 대부분의 노동자는 월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중세 유럽의 농민들이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돌보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근데 그 땅은 누구 거죠? 영주 거죠. 그리고 씨는 어디서 빌리나요? 영주한테 빌립니다. 이게 수확을 한 다음에 정해진 수확물을 바치고 빌린 것도 갚고 남는 게 내게 되는 거예요. 계절마다 정산하고 남는 게 내 건데 이게 남지 않은 흉작이 되면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대장장이,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 목수 같은 경우도 자영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감이 들어올 때마다 돈을 받는 거지 일이 없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입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월급 개념은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 기간 동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냐? 1760년대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공장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때 모든 것이 바뀌게 되죠. 농사를 짓는 시기와 휴농기가 있죠. 계절에 따라서 바뀌는데 공장은 365일 돌아갑니다. 노동자가 매일 나와야 됐어요. 임금도 매일 계산해서 줬습니다. 한마디로 일당제였습니다. 그 일당제가 거의 1900년 초반대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공장에 나온 날만 돈을 받는 방식이에요. 하루 빠지면 그날 수입 없습니다. 근데 노동 환경이 상당히 힘들죠. 그때 12시간, 16시간 노동은 기본이었고 아이들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쉬는 날은 당연히 없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정말 아프기 직전까지 일당을 받아야 되니까 매일 나오게 됐는데요. 이게 바뀌게 된 계기는 1913년도 미국 디트로이트, 거기에 이제 자동차 공장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헨리 포드도 여기에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게 된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을 도입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익숙하게 조립 라인별로 가게 되잖아요. 로봇까지도 도입이 됐는데요.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가면서 내 역할만 해주면 라인이 돌아가면서 완성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12시간 30분을 모여가지고 정말 수작업을 했는데 12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혁신적으로 줄어든 거죠.
1908년도에는 노동자가 워낙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대수로 나누면 연간 3대 생산이었는데 1914년도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24초에 한 대가 생산이 되는 생산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노동자들이 지루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이직률이 무려 370%라는 기록까지도 있습니다. 1000명을 채용하면요 1년 안에 3700번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물론 당시에도 역시 일당제였습니다. 포드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1914년 1월 5일 날 혁신적인 발표를 하게 되는데 8시간 근무에 $5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업계의 평균 일당은요 $2 34센트였어요. 2배 인상으로 포드가 인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난리가 납니다. 미친 사람 아니냐, 회사를 망하려고 하니 왜 저러냐. 그리고 포드는 곧 이어서 이것을 일당이 아니라 월급제로 바꾸면서 이직률을 혁신적으로 낮춰요. 금액도 높여주면서 정기적인 월급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는 이직률은 급감을 하고요. 숙련공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은 더 올라갔죠. 이렇게 포드 공장 노동자들은요, 이 급여를 모아서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드의 철학이 이거였어요. 노동자가 내 차를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내 사업이 지속된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더 많은 부를 있게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한 단계 높인 제도로 월급제가 나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 모델 T 포드 자동차 가격이 $825였고요. 포드 공장 노동자 연봉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이게 미국 중산층의 탄생을 일으켰고요. 대량 생산, 고임금, 이게 선순환돼서 대량 소비까지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드가 만든 월급 시스템이 분명 혁명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내재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산 가격의 상승이 근로소득 상승보다 가파르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따져보면요. 최근에 한국의 30년 동안의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배 이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산 가격이 우리의 월급, 임금보다 지금 훨씬 빠르게 오른다는 건 엄연한 현실이고요. 월급만으로 자산을 쌓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월급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시간을 들인 대가입니다. 아프거나 회사가 망하거나 AI 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리스크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월급 시스템이 오래된 것 같지만 이제 10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은 이 시스템, 이 급여 시스템에 너무 안주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월급은 달콤한 마약이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퇴사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창업자의 삶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근로소득도 있지만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수익의 원천을 다각화해야 된다. 임대 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의 차익에 대한 수익도 생길 수 있고요. 회사에서 인정만 된다면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사업 소득도 중요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산이 일하기 위해서 만드는 수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월급 시스템은 분명 인류가 진보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계가 된 것이고요. 자연적으로 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월급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월급 위에 소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것이 돈의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다음 스텝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머무르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 스텝으로 나가서 설계를 하는 설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